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사고 후에 교통사고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무릎 관절, 그 무릎에 부상을 입었을 때 발생되는 병명과 치료 과정, 또 합의금 산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중상자 중에서 허리 압박골절과 십자 인대 파열 꽤 많습니다. 특히 오토바이의 경우 사고가 나면 사고 차량과 내 몸이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부상도 크고, 특히 오토바이에서 낙상을 하면서 무릎 부위가 많이 다치게 됩니다. 오토바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뇌출혈도 생길 수 있고요. 허리 압박골절, 무릎 인대 파열, 이런 병명이 제일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는 차대차 사고와 달리 차량이 충격을 흡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의 온몸으로 충격을 받으면서 부상 정도가 매우 심하게 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사망 사고도 많이 나오죠. 오토바이 운전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상 중에서 오늘은 무릎 인대 파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릎에는 4개의 큰 인대가 있는데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내측 측방인대, 외측 측방인대, 이렇게 4가닥의 큰 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방을 ACL, 후방을 PCL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방과 후방 십자인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후방 십자인대는 다른 인대 수술과 달리 수술을 한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대 4개가 대퇴골과 하퇴골을 잡아주고 앞뒤, 위아래로 연결이 되면서 무릎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몸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걷거나 뛸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의사의 진단이죠.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무릎이 흔들흔들합니다. 의사가 촉진과 무릎 운동 등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또 의심이 많이 되면 MRI 촬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밀 검사를 하면 인대 파열에 대해서 파열 여부의 결과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을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대퇴골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하퇴골 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응급실에 가면 부러진 다리 부분을 먼저 치료한다고 하면서 무릎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다리에 골절이 있기에 무릎에 대한 의사의 운동 검사나 촉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자들이 꼭 잊지 마시고 무릎 정밀 검사를 응급치료가 다 끝난 후에는 의사에게 요청을 해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무릎을 다쳤는데 일반 엑스레이만 찍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무릎의 염좌 진단만 나오게 됩니다. 분명 무릎에 부상이 있었고 충격이 있었던 교통사고라면 정밀검사를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인대의 이상 유무는 일반 엑스레이에서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정밀검사 후에 의사는 인대가 부분 파열인지 완전 파열인지를 구분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진단이 내려지면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존 치료를 할 것인가 의사는 판단을 합니다. 완전 파열은 수술을 하고 부분 파열은 보조기를 착용해서 보존 치료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수술의 범위도 크고 흉터도 많이 남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흉터도 별로 남지 않고 회복도 빠른 그런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합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장애가 남는지의 여부죠. 수술을 했다고 해서 파열된 인대에 대한 복원 수술이 사고 이전과 같이 복원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 장애가 남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장애 판정의 기준인데요. 인대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했던 수술을 하지 않았던 간에 무릎 관절에 어느 정도 동요가 있느냐, 즉
흔들리느냐 정도를 측정해서 의사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쓰이는 검사가 스트레스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방법은 다친 부위와 다치지 않은 부위에 동요를 기계를 장착을 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해서 정상인 한쪽 다리의 동요와 사고난 다리의 동요를 비교해서 의사가 장애 판정을 하게 되는데, 동요의 차이가 5mm 이상부터 이때부터는 장애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 차이가 15mm 이상 이렇게 크게 나게 되면 29%의 영구 장애를 인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보다 약한 약 한 10mm에서 15mm 정도 이런 정도의 동요가 남게 되면 29%의 장애 중에서 2분의 1 이 정도를 준용을 해서 14.5% 이렇게 주는 의사도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장애 판정의 결정은 의사의 고유 권한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십자인대 파열로 장애가 남게 되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예상 합의금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55세라고 가정하고 장애율은 29%, 급여는 350만 원, 과실은 없는 경우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350만 원 곱하기 29%, 여기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죠. 120개월. 여기에 호프만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약 9,800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법정 유지하려죠. 판사님이 결정을 합니다만은 약 한 2,000에서 2,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입원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랬을 때 일하지 못한 일실수익, 여기에 대한 350만 원. 그 다음에 향후 치료비죠.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약 한 1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합산하면 법률적인 합의금이 약 1억 2,300 정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이거보다는 조금 약한 14.5%의 장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퍼센트만 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에 법정 유자료하고 일실수익 이런 것들을 더하면 약 6천만 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정도의 준비 과정을 알고 난 후에 보험회사와 협상을 하는 것과 공부도 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회사에 합의금 많이 달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대응 방법인 것입니다. 알면서 달라는 사람에게는 보험회사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죠. 자, 오늘 영상은 교통사고 후에 무릎에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장애가 남을 경우에 어떠한 배상 금액이 나오게 되는지를 알기 쉽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려움에 처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